영업용 번호판 달려있는 차가 좋은가, 이제 영업용 번호판은 별도로 구매하고 차를 갖다가 별도로 구매하는 게 유리한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볼 때는 영업용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차량을 구매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동일하게 하면 맞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차를 구매를 할 때 계산서를 안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산서를 안 받았을 때는 냉철하게 봐야 된다고. 냉철하게 차량 가격 자체가 대등한지, 안 그러면 부가세를 갖다 끊어주지 않는 대신에 가격이 저렴한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판단력이 안 되면은 참 애매하다는 겁니다. 선생님같이 차하고 남바하고 구매를 했는데 계산서도 한 번도 못 받고, 그죠? 돈은 돈대로 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차를 팔 때 되면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될 거는, 차하고 남바하고 같이 거래를 할 때는 그 차량 가격에 맞는 계산서를 받았을 때는 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서를 받지 않았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1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고차 매장에서 판매를 할 때 차량 가격이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발행을 합니다. 최초에 신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차량을 살 때 공급가격 플러스 부가세로 해서 발급을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중고차에서도 저번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고차에서도 1톤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차량 가격이 1,000만 원이라면은 1,000만 원 안에 부가세가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매입 물량이 많으니 부가세를 10% 환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업자로 하는 겁니다. 일반 사업자로. 간행가세자로 하지 않고 일반 사업자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례상으로 보게 되면은 2톤 이상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부가세를 별도로 다 받습니다.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데 1톤까지는 1톤이나 1.2톤까지는 부가세는 포함이에요. 그걸 딜러들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분들은 트릭으로 씁니다. 차량 가격을 싸게 내놓고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비자분들이 간파를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량하고 영업용 번호판하고 같이 살 경우에는 꼭 계산서가 들어와야 된다. 계산서가 들어와야만이 유리하다. 좀 나을 수가 있다. 왜? 그거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뭐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이전 비용을 한 번만 내면 되잖아요. 그죠? 한 번만 내는 부분이 있는데, 따로따로 구매를 하게 되면 이제 이전 비용을 두 번 내는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이전 비용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같이 샀을 경우에는 어차피 계산서를 받을 경우에는 이전 비용을 한 번만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유리합니다만은, 그걸 안 받았을 경우에는 많이 불리하다. 그래서 꼭 그 영업용 번호판하고 같이 부착이 되어 있는 거는 계산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꼭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요거 거래됐잖아요. 그죠? 거래된 거는, 자, 선생님께서 이것도 알아야 돼. 그때 당시에 계산서를 만약 받았다면은 부가세는 과세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입니다. 근데 2년이 지난 다음에는 내가 부가세를 징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이게 지금 2022년도 2월 달이잖아요. 만약 계산서를 받아서 내가 부가세 환급을 받다면은 이거는 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물어본 거예요. 그게 확실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걸 폐업식으로 하잖아요. 폐업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파는 기는 해당이 안 돼요. 파는 기는.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내가 1,500만 원에 샀다. 이해되십니까? 나누기 1.1을 하면은 130만 원 정도, 136만 원이 한 136만 원 정도가 부가세입니다. 136만 원을 나누기 4로 하면은 34만 원이잖아요. 6개월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1기는 빠졌잖아요. 파는 기는 해당이 안 돼요. 파는 기는. 그러면 3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136만 원에 곱하기 36만 원 곱하기 3원 하면은 108만 원 추징이 된다고. 무슨 말씀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세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지금도 마찬가지로 국세청에 전화해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내가 부가세 환급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어차피 7월달에 하셨을 거 아닙니까? 부가세 신고를. 그죠? 부가세 신고한 내역이 없다라고 하면은 내가 부가세를 안 받았잖아요. 그건 상관이 없어. 근데 부가세를 내가 환급을 받았던 내역이 있다면은 이런 계산서를 발행을 하는 게 유리하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내가 사업자를 갖다가 폐업을 한다 이게 아니고 내가 언제 차량을 구매를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유리한 조건을 갖다가 태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그거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돈 날라가 이게 쓸데없이 돈이 이제 낭비되는 부분들을 이제 내가 챙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최근에도 이제 제가 인천에서 차를 하나 가져왔는데 그 부분이 그 새 차를 샀어. 새 차를 샀는데 부가세를 환급을 못 받은 거야. 안 받게 한 거야 본인이. 부가세 환급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그 부가세를 무조건 받으셔야 된다고. 받고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걸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단순하게. 처음에 그 영상 다 얘기해 줄 건데. 아닙니다. 이게 소비자분들이 수령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몰랐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겠지 분명히. 근데 신차도 그렇고 뭐 중고차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없다 못합니다. 근데 얼렁뚱땅 차만 판매만 하면 된다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차 딜러들도 세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들으냐면은 출고 전에 사업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신차 딜러들이 없어도 되거든요. 주민번호로 과세 기간 내에는 주민번호로 발급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과세 기간은 1월 달부터 7월 20일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과세 기간에는 내가 사업자를 내게 되면은 그 안에 물건을 업무용으로 산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지. 그 주민번호로 발급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잘 알아야만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 부분을 한번 그래도 꼼꼼히 한번 더 챙기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괜히 돈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챙겨주는 건 챙겨야 되잖아. 그리고 조금 전에 유가 보조금 카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안 들어가거든. 혹시 내 피해만 있을까 싶어서 그냥 물어보면 되거든. 국세청에도 물어보고 세무사 쪽에서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화물복지카드 쪽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해서 정확하게 해서 내가 딱 쓰면 되는데 막 그냥 물어보기도 싫고 그냥 내가 아이고 막 하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면 그 기름값이 얼마야? 근데 물어봐도 정확하게 답이 나오면 되는데 여기 말 틀리고 저기 말 틀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는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이 이제 일단 우리가 뭐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하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거든. 근데 그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야, 100%. 그 사람은 그냥 이야기만 하는 거지. 근데 거기서도 정말 세법적으로 세무사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의뢰를 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저는 확실하지 않으면 제가 고객님들 이야기를 합니다. 세무사 찾아가셔서 이야기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 답을 넣을 수 있어요. 세무사, 약은 약사에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기 그 담당하는 부서에 정확하게 가져가셔서 물어보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들 책임을 지는데 그럼 어디서 물어봐요?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리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릴 테니까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제가 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 자격증명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확인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말씀하시고. 아니,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매수는 확정이 되면은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